되게 신기하다. 뭐가?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왜 여기 들여다보냐고. 그랬더니? 뭐래더라? 맞아.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여보세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은 왜 자고 있네요. 무슨 말입니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예.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예.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테이크아웃 들어가 계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키를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네.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것만 한 가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 좀 끼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떠십니까? 형어를 위하시는 게 아니셨으니까 형어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님 파랑의 조상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죠. 살인의 추억으로도 대표되는 그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에서 그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추정되는 이춘재라는 무기징역수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임이 유력한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DNA 증거들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진범을 밝히더라도, 아니면 진범을 밝히기 위한 심지어 강제 수사조차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공소시효를 두었을까? 아니,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50년, 100년 뒤에라도 발견이 되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우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더 정당한 거 아닌가. 단순히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의식 같은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공소시효제도는요, 법적 안정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유죄 입증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또한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법정의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아니면 법적 정의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사법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인권침해, 아니 내지는 뭐 고통이겠죠. 이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단순히 야 이제 오래됐으니까 뭐 잊어줄게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그 사람이 알리바이 기타 자신의 무고함,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유죄의 증거라고 보여지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을 법적 위기 상태로 몰아놓고 그 사람에게는 반대 증거의 입증이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국민들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자, 그런 위험으로부터 배제하자, 이런 것들이 법적 안정성에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범죄의 양상과 태양에 따라 공소시효제도를 차등화하고 있죠. 형중에 따라 공소시효를 짧은 건 3년에서부터 15년까지 두고 있었는데 현재는 짧은 건 1년에서부터 긴 거는 25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는 그간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뒤늦게라도 되게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고 법적 정의 실현을 보다 앞선 가치로 두고 법적 안전성에 이런 과학적 증거 방법으로 많이 보완됐다고 봐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늘리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건 2007년에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이른바 태완입법, 염산 테러를 가한 그 범인을 찾지 못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뭐 태완입법이라고 해서 이 살인죄 공소시효 정도는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이죠. 살인범의 범죄에는 사형이라는 그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범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자, 법 개정,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와 별도로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에서 보면 DNA 증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최장 10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두 헌정질서 파괴범이죠. 이 반란의 수괴들을 뒤늦게라도 처벌해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앞으로라도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배제하겠다. 어느 때라도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법에 맞는 심판을 세울 수 있도록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특례법으로 입법이 됐습니다. 예전 사건들은 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헌법 제13조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없다. 이건 헌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라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꼭 우리 헌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근대 인권을 도모하는 헌법이라면 입법자가 사전에 정하지 않은 법으로 사후에 새로운 입법을 도입해서 처벌하는 걸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원칙상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상 국민의 대표가 직접 입법하기 전에 사후 입법을 통해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다음 국가의 부당한 사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이게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입법을 통해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하지 않은 거를 그 시점 그냥 연장하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법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합니다. 법 개정 후에 미제 사건인 범인이 이제 확인이 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법 개정 그러니까 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거라면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소시효가 이제 그 과학적 증거 방법의 발달에 따라서 굉장히 연장되고 있고 때로는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소시효 제도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거 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부당한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딱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다시 세우는 거는 헌법이라든가 기타 국제법의 관례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제 사건 전담팀이 현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그래서 박수를 치고 호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은 이만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